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의 핵심은 대규모 재정을 쏟아부어 공공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젊은 세대가 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는 거의 만들어내지 못했고 60대 이상 고령층 단기 일자리만 늘어났습니다. 청년 세대들의 분노가 바로 여기서 시작됐고 이 분노가 세대 갈등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고 이어서 해법을 따져보겠습니다. 정년을 연장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65세 넘은 분들 이렇게 보면은 뭔가 능력 있는데도 일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정년을 늘릴 만큼 근로시간 단축한다든지 해서 청년 일자리를. 자, 윤석기 기자. 네. 중요한 문제가 있죠. 실제로 정년이 연장되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듭니까? 네, 민간 기업의 정년 연장이 세대별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국개발연구원이 지난해 분석했는데요. 55세에서 60세 고령층 고용이 0.6명 증가할 때 15세에서 29세 청년층 고용은 0.2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수치로 입증된 셈이죠. 예, 이 그림으로 잘 보입니다만 한쪽이 늘면 한쪽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난감한 상황인데 그러나 실제로 양쪽이 다 할 말이 없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기성세대들은 기대 수명이 늘어난 만큼 기존의 60세 정년으로는 고령화 시대를 살기 힘들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대략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65세 기준에 정년도 맞춰야 한다는 거죠. 예. 반면 젊은 세대들은 정년이 연장되면 자신들의 일자리도 문제지만 기업 경쟁력과 경제 전체에 활력을 잃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앞서 한 시민이 정년은 늘리되 일하는 시간을 좀 줄여서 일자리를 만들자 이런 제안도 했는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제안 아니겠습니까? 실제 2018년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근로시간이 줄면 일자리가 늘어날 거란 기대가 컸었죠. 그런데 국책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조사해보니 2018년 근로시간 단축법으로 신규 고용 확률이 보시는 것처럼 0.00234만큼 증가했다고 지난해 발표했습니다. 신규 고용은 늘었지만 미약한 수준에 그쳤다는 게 그 결론이죠. 이 밖에 고용은 유지하되 임금을 줄여나가는 임금 피크제도 거론되는데요. 이 역시 회의적인 전망이 나옵니다. 임금 피크제라는 건 또 하나의 불합리거든요. 나이가 먹는다 해서 봉급이 줄어들면 열심히 할 의욕도 없어지고. 일하는 시간을 줄여도 기업들이 고용을 더 늘리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다면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가 시작된 다른 나라들은 사정이 어떻습니까? 네, 인구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일본의 경우 올 들어 정년 퇴직하는 나이를 기존의 65세에서 70세로 연장했습니다. 최대 80세까지 일할 수 있는 기업도 있는데요. 사회적 갈등 없이 정년 연장이 안착할 수 있었던 이유, 결국엔 일자리였습니다. 일본은 유효구인 배율이라고 그래서 구직자 한 명당 일자리가 1개 이상 더 있어요. 일손이 부족한 나라예요. 예, 일본의 예를 들긴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워낙 복잡한 변수가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한 가지로 해법을 제시하긴 어려울 겁니다. 다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건 결국 기업이라는 사실에서 답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